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월 첫째 주에 읽은 책들을 소개할게요. 매번 그 월별 독서 결산으로 한꺼번에 읽은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한번 찍을 때 제가 영상을 좀 여러 번 찍거든요. 그래서 책 소개가 많은 달은 목소리가 많이 쉬더라고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썩 맑은 목소리가 아니고 매일 약간 쉰 목소리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듣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달부터는 한 주 한 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월별 독서 결산은 간단하게 찍고, 네, 한 주 한 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권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4월 첫째 주는 3권을 읽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락방에서 남편들이 내려와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죠? 이 책 진짜 찐 페이지 터너고 엄청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표지도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죠? 다락방에서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책이 살짝 야해요. 조금 그러니까 참고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로렌은 친구의 결혼 축하 모임을 즐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웬 키 큰 남자가 그녀를 맞이해요. 그 남자는 로렌의 이름을 알고 있고 로렌을 보고 자기야라고 불러요. 그런데 로렌은 이 남자를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로렌은 경찰을 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찾아서 잠금 화면을 보는데, 세상에나 배경화면이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 자신의 집은 맞는데 집안 인테리어가 조금 달라져 있고 집에 그 남자와 로렌 자신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 남자는 본인의 남편인 거예요. 자신은 모르는 남편, 이름도 모르는 남편. 그래서 로렌은 뭐 어찌저찌 상황을 파악하고 집으로 들어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 축하 모임에서 마신 술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여전히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챙겨서 잠시 밖으로 나가서 남편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시작해요. 본인의 폰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하는데 진짜 로렌의 남편이 맞아요. 이름은 마이클이고 건축가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지만 어쨌든 다시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마이클이 다락방에 전구가 나갔다고 생각난 김에 이제 전구를 갈고 오겠다고 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로렌은 차를 들고 다락방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순간 전혀 다른 남자가 다락방에서 내려와요. 네, 두 번째 남편인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자기 집 인테리어도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지인들과 가족들의 상황도 변해요. 로렌은 하루 만에 남편을 바꾸기도 하고, 또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남자의 발에 신은 슬리퍼만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올려보내기도 하고, 외모만 보고 다시 올려보내기도 하고, 일주일을 살아보기도 하고 한 달을 살아보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로렌이 원하는 남편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로렌은 계속 찾는 거죠. 본인에게 완벽한 사람을. 그리고 이 소설 중간에 진짜 마음에 드는 남편을 만났지만 자기 의지가 아닌 남편이 다락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남자를 놓치고 또 다른 남편으로 바뀌어서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도대체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는 건지,
이 소설의 마지막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고요. 이 책이 판타지 소설이긴 하지만 현실 반영이 듬뿍 되어 있고 재밌어요.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고르고 골라봐라. 왜 이렇게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별 남자 없다, 별 여자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아무리 고르고 골라봐라. 별 다른 사람 없다. 뭐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책. 그래서 여기 띠지에 보면 그 연애나 결혼, 관계에 대한 기발하고 유쾌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고, 여기 뒤에도 초점이 뒤에도 데이트 번아웃을 해결해주는 소설. 자극적이고 웃기고 재미있고 다한다. 100% 완벽한 짝은 정말 없는 걸까? 많은 생각을 안겨준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 소설입니다.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다락방에서 남편들이 내려와입니다. 두 번째 읽은 책은 편집가게 글월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제목처럼 글월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가게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효영은 편집가게 글월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글월을 만나게 되는데요. 글월이라는 가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펜팔 신청을 해서 편지를 써요. 정해져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로. 그런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편지를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펜팔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글월이고, 이 글월은 이 펜팔도 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편지지와 문구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이 글월에서 일을 하면서 효영은 본인의 마음도 치유를 받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편지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해요. 이 소설은 너무 따뜻한 소설이고 이 책을 읽으면 편지가 쓰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이거를 다 읽고 이제 편지가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중간중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에서는 정말 울컥해지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글월이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읽고 검색을 해보니까 연희동이랑 성수동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소설처럼 똑같이 펜팔을 할 수 있고 편지지와 문구도 구입할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도 있고 저같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펜팔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온라인으로도 펜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서울 볼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방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힐링되는 소설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편집가게 글월 2권도 그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힐링 소설 찾으시면 추천하는 편집가게 글월입니다. 세 번째는 파우스터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재밌는 소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 소설은 김호연 작가님 소설인데 김호연 작가님 불편한 편의점만 읽었지 다른 책은 모르고 있다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진짜 흡입력이 와 진짜 최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두껍거든요.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두꺼운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 소설은 메피스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메피스토는 젊음을 도둑질해서 그 젊음을 노인들에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음을 사는, 돈을 지불하고 젊은이들의 청춘을 훔치는 노인을 파우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청춘을 도둑맞는 젊은이들을 파우스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젊음을 사들인다는 게 저는
이게 읽기 전에는 판타지처럼 노인들이 이 젊음을 사면 이게 노인들이 이렇게 젊어지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더 무서워요. 이게 좀 끔찍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여러 젊은이들 후보 중에 노인들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이렇게 후보를 보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해요. 그럼 기계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코를 통해서 냄새도 맡고 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노인들의 꿈과 생각이 젊은이들의 꿈과 생각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 본인들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노인들은 또 본인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스폰서처럼 돈을 대주고 그 대가로 젊음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게임처럼 노인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피스토는 이 게임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젊음을 탐하는 이 노인들은 단순히 젊음을 다시 체험하기 위함만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본인들의 권력이 이 정도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했지만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소설은 반전이 또 상당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저는 막 와 하면서 읽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스릴러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파우스터입니다. 이렇게 제가 첫째 주에 읽은 소설 3권이었는데 요 3권은 진짜 다 재밌게 읽었어요. 장르도 다 달라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유쾌한 소설 원하시면 요 다락방에서 남편들이 내려와, 그리고 힐링 소설 좋아하시면 편집가게 글월, 그리고 스릴러 읽고 싶다 하시면 파우스터. 3권 다 일단 재미는 보장됩니다. 이렇게 4월 첫째 주에 읽은 소설 3권이었습니다. 3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